야, 이 좋은 IP를 갖고서 이렇게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것도 정말 전설적인 일이다. 제가 요번에 업데이트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업데이트 해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이게 카카오가 바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친구 추가라는 게 생겼거든요. 좀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는 업데이트를 일부러 해봤습니다. 찍어 먹어봤거든요. 근데 요런 게 생겼어. 나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근데 친구 추가가 생겼어.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근데 이 메커니즘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일종의 그 유튜브 팔로잉 기능하고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친구 추가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랑? 그러면 이 사람이 영상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상이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플로우로 이게 되는 건지 납득이 안 돼요, 전. 이게 브랜드 페이지인가? 도저히 모르겠어. 이 회사가 참 재밌는 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요, 이 회사는. 심지어는 직원들 것도 이제 감시를 한다고 하죠. 카카오 직원들 것도. 여기 보면은 얼마 전 뉴스인데, 카카오는 전 직원 대상 휴대폰 포렌식 강제 동의를 받았다. 강제 동의. 카카오는 정말 업계에서 정말 남겨선 안 될 선례를 자꾸 자기들이 1등이 돼서 만들고 있어요. 이런 강제 동의 같은 것들이 점점 보편화되면은 당연하게도 이 기업 문화가 해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큰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작은 기업도 명분이 생겨요. 야, 큰 기업에서도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야, 네가 뭐라고 이걸 거절을 해? 해서 이제 만약에 한국의 빅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기업들까지 하나하나 다 강제 포렌식 동의를 받기 시작하면은 어떤 명분이든 붙여가지고 직원들 폰을 사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 사찰하는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어떤 뭐 기밀이 누출된 것 같으니까 네 거 폰 갖고 와라 해도 그게 진짜로 그건지, 진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청한 건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감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강제 조치로 사생활 침해다, 있을 수 없는 불법 검열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지금 탈출각을 보는 분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좀 뒤숭숭합니다. 회사가 상당히 뒤숭숭한 걸로 들리고 있고, 근데 뭐 섹터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단 카카오톡이 코어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치면은 그 코어 근육, 허리잖아, 허리. 카카오톡이 카카오에서. 근데 브랜드 파워가 박살나지 않을까 싶어. 진짜 박살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첫 번째, 중년층 이상에서는 꽤 라인 쓰시는 비율이 높거든요. 라인을 쓰시는 비율이 높아요. 그 40대 이상 50대 거기는 여러 모임, 소모임 같은 형태로 라인을 꽤 많이 쓰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가 생각보다 라인을 많이 써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쓰진 않은데도 이게 그 교회에서 쓴다고 깔아놨어. 그러니까 라인을 꽤 많이 씁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감다디 카카오 업데이트 덕분에 아마 탈 카카오가 일어나지 않을까. 대탈카톡의 시대가 돼서, 그러면 대체제를 찾을 건데, 그럼 대체제가 뭐가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체제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있고,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왓츠앱. 뭐 대표적으로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넘어갈 게 뭘까? 결국은 업무 용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업무 용도, 카톡의 목표는, 카톡의 실제 용도, 카톡의 용도는 업무용이야 거의.
그냥 사회생활용이야. 근데 이참에 바뀌어야 되면은 이걸 대체해야 되니까 대체제로 제일 적합한 게 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라인이 제일 적합해 보이고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도 그렇고 텔레그램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대세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 디스코드는 어른 그 40대 50대가 이 디스코드로 미팅하고 이런 거는 좀 안 그려지죠.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인스타그램은 아마 20, 30대가 더 인스타그램을 많이 깔지 않을까? 페이스북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송장 아닙니까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왓츠앱 한국에서 많이 안 쓰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호재는 라인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라인이 호재니까 지금이라도 라인을 깔아서 한다? 네이버가 라인 주식 갖고 있나? 라인 어디 상장돼 있어? 여기 니케이에 상장돼 있나? 일본에 상장돼 있나 본데? 라인? 까비. 네이버가 좀 오르나 그러면? 네이버가 좀 호재인가? 와 뭐야 이거. 네이버가 호재네. 11%. 네이버가 뭐 했나? 그러니까 우린 이미 늦었어. 카카오톡 똥볼 찰 때 바로 네이버 샀었어야 돼. 이거 써먹여준 건데 이걸 놓쳐버렸네. 야 네이버 11%? 와 상당한데요? 25일 오늘이잖아. 오늘 오른 거야. 오늘 떡상했어 바로. 야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나? 까비. 하여튼 제 생각에는 라인이 엄청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텔레그램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이거 어른 세대 40대 50대 이상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디코도 거의 뭐 불가능할 거고 카톡은 아마 제 생각에는 카톡이 60대 이상만 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변화를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르신 세대만 아마 쓰실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어르신 세대는 어르신 세대가 쓰고 나머지 세대가 다 나가버리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지금 저는 카톡에 친구를 다 숨김 처리해요. 다 모조리 다 숨김 처리하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딱 친구 2명 노출돼 있거든요. 친구 딱 2명이 있어요. 저희 나머지 다 몇백 명, 뭐 1000명인가 하여튼 다 숨김해 놓고 친구 켜보면 2명밖에 없어. 근데 그 2명이 부모님이야. 근데 부모님 피드는 잘 안 바뀌잖아. 지금 제가 카톡 키면 나오는 게 그 어머니가 업로드한 그 국화꽃인가? 그거 배경사진 그것만 계속 뜨고 있어요. 나도 그 꽃을 봐야 돼 강제적으로. 나 꽃을 싫어하진 않는데 꽃만 보고 싶진 않거든요. 자꾸 신경 쓰여. 꽃만 보이고 있어. 꽃만. 그래서 이참에 진짜 지우고 싶은데 참 애매합니다. 진짜 게르 같아졌어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협박하는 느낌? 어차피 쓸 거잖아. 어차피 너희들 써야 되잖아. 카카오 망하면요? 카카오 망하면 뭐 계열사 팔아 넘기겠죠? 계열사 팔아 넘기면서 저기 그 수익성 좋은 거 먼저 막 딴 회사로 매각되고 그러겠죠. 이미 지금 요번에 카카오랑 다음 다시 분리되던데요? 왜 붙였냐 얘네들? 요번에 다시 분리된다는데? 원래 이게 다음 카카오로 붙였다가
다시 분리된다고 하더라고요. 봐봐, 11년 만에 재분리된대잖아.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다음 준비 신설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근데 이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생각보다 그 UI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트렌드를 최대한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디테일들을 보면은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웹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하실 분들은 다음에 들어간 UI 요소를 보면은 꽤 괜찮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참 이상한 회사인 게 개발자분들이 실력이 없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좋은 개발자들을 데리고서 뭐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네, 그게 궁금해. 예를 들면은 이런 UI 레이아웃도 저는 네이버보다 좀 더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강조될 거 강조되고, 이 너무 많은 버튼 없고, 네이버는 들어가면 커스텀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잡한 느낌이 나요. 근데 다음은 안 그렇잖아. 깔끔하잖아. 근데 저는 사실 UI적으로는 다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얘네가 개발을 못하거나 안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센스가 죽었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문제는 뭐다? 그 대단한 실력으로 이 브랜딩을 잘해야 되는데 브랜딩이 거의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 예를 들면 카카오 TV 이런 거 여러분 들어가서 봅니까? 이거 보는 사람 제가 한 명 봤어요. 한 명. 인생 살면서. 제 지인 수천 명 중에 딱 한 명 봤어. 딱 한 명. 근데 그분은 왜 이걸 보냐면은 이유가 별다른 게 아니야. 인터넷 있죠. 인터넷도 익스플로러 쓰셨었고 항상 그 다음을 홈페이지로 두고서 살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 거야.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항상 이제 다음이 홈페이지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걸 계속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하는 거 이게 보셔. 근데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이런 게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라.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안 생겨.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프렌즈는 또 뭐냐? 카카오 프렌즈? 이것도 사실 이제는 한물 가지 않았나요? 한물 간 것 같아. 이름도 어떻게 춘식이야? 춘식이가 그 뭐야 그 노예 이름 춘식이라고 많이들 하잖아 요즘. 앞으로 네 이름은 춘식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체감이 되는 게 그 강남에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 라인 스토어도 있고 그 카카오 프렌즈샵 거기도 있고.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가 엄청 오래전이거든요. 한 7년 전? 8년 전? 뭐 그쯤 될 거야. 근데 7, 8년 전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았어. 근데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제가 최근에 여기 이 샵을, 강남에 있는 프렌즈 샵을 들어가 봤어. 왜 들어가 봤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비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길 건너편에 바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 비 피하려고 온 사람 말고는 그 큰 매장에 10명도 안 돼요. 손님이. 아마 적자 어마어마할 거야. 거기 한 달 월세가 못해도 한 2천에서 3천은 좋게 나갈 만한 땅인데, 다들 아시죠? 여기 그 강남에 이제 카카오 프렌즈 그 매장 뭐야 여기. 여기가 제가 볼 때 좋기 한 달 월세가 한 5천 가까이 나갈 것 같거든요. 뭐냐, 왜 폐업이라고 떠있냐? 폐업은 아닐 텐데. 그래서 여기 경쟁하잖아. 라인 프렌즈도 있고 카카오 프렌즈도 있고. 근데 카카오 프렌즈 있거든요. 왜 여기 폐업이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닌가? 위치를 옮겨서 그런가? 여기가 아마 월마다 몇 천씩 나갈 텐데 뭐 사는 사람도 없고 사고 싶은 물건도 없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망가졌어.
옛날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아 너무 귀여워 해가지고 막 샀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미 이제 브랜드가 너무 이미지가 올드해져 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이 캐릭터들도 다 좀 개편하고, 이 프렌즈가 지금 몇 년째 프렌즈야. 얘네도 지금 나이로 치면 중학생 되겠어. 아, 이거 싹 다 지금 개편하지 않고는 이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요런 것도 가망 없고, 그나마 아마 돈줄이 되는 게 웹툰 쪽일걸? 여기가 그나마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무슨 뭐 양산형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게 너무 많다고 욕먹던데. 그 웹소설도 그렇고. 카카오 스토리는 살아있는 거야. 이거 카카오 스토리도 뭐 하는 사람 있어요? 나 이거 언제 해본지도 기억도 안 나.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야, 이 캡차를 이렇게 또 만든 거야? Only You Flower에서 요거 안 만들어, 이씨.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박살이 났다니까? 아니, 이게 카카오톡만이 문제가 아닌 게, 카카오톡은 이미 한 너무 올드한 느낌이 진해져 버렸고, 올드하고 그냥 형식적인 사회 관계용이잖아. 카카오 스토리? 누가 하냐고 도대체.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봄. 본 사람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나 이거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죠? 카카오 프렌즈? 이거 뭐 귀엽다고 하는 사람 뭐 심지어 이모티콘도 거의 안 쓰이고. 이것도 뭐 이미 이미지가 소실돼 버렸고. 그리고 또 뭐 있냐 여기. 카카오 TV? 카카오 TV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카카오 TV 아무도 안 보죠. 존재하는지도 몰라. 근데 네이버는 생각보다 꽤나 적극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그 네이버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앱 켜보시면은 네이버 앱이 원래는 플로팅 버튼도 있었고 중앙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관리를 하려고 별수단을 다 썼다가 지금은 피드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드 형태로 바뀌면서 그 사용자한테 필요한 컨텐츠, 좋아할 만한 컨텐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피니트 형태로 싹 바뀌었어. 그래서 저도 네이버 앱을 거의 안 쓰는데 가끔 이제 머리 예약하러 갈 때나 쓰거든요. 근데 콘텐츠 피드가 무한 스크롤로 바뀌면서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치즈직 스트리머 있어요. 치즈직 스트리머의 최근 영상 같은 거, 요런 거 추천으로 딱딱 보여줘. 그러니까 머물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런 영상이 있었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전환이 상당히 좋게 구성을 싹 바꿨어요. 싹 바꿨어. 반면 카카오 뭐 한 건지 모르겠어. 그 시간 동안 카카오가 한 일, 계열사 분리, 쪼개기 상장, 그리고 직원 감시, 포렌식 강제, 온갖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모조리 다 한,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놈도 드문 거야. 보통은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하거든요. 얘는 눈치를 안 봐. 적당히가 없어. 그냥 계속 빠꾸 없이 한다고. 카카오 계열사를 볼까요? 얘네들은 삼성보다도 많아요. 몇 개야 도대체? 보면은 147개까지 갔대. 씨,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147개인데 줄인 게 114개야. 그러니까 한국 금융계에서 이런 사상 최악의 쪼개기를 한 새끼는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밖에 없다고.
아니 다른 데들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해. 이게 상도라는 게 있잖아. 상도. 우리가 좀 야 쪼개기도 적당히 처먹어라.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든지. 근데 얘네들은 적당히가 없다니까. 얘네들은 적당히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모조리 다 잘라가지고 개인 투자자 개미들을 다 털어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쥐어짜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좋게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실력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실력은 다 출중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도를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것도 보시면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상당히 혁신적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이제 되게 강력했던 게 UX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습니다. 지금도 UX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의 실력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성이나 열이나 이런 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문제는 뭐다? 이 경영진 이 새끼들은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좀 화가 납니다. 저는 그 한 국가를 대표하는 탑5 기업쯤 되면은 소위 말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최소한. 원래 그 전까지 모범적인 행동을 안 했더라도 이제 회사가 좀 커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 기업이 됐으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영업이익도 많이 쌓이잖아. 영업이익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그 잉여금도 많이 남았으면 이제 회사가 여유로워졌잖아. 그러면 그때서부터 좀 모범을 보여야지. 그 모범을 보고서 이게 건전한 기업 문화라는 게 싹 튼단 말이죠. 그래서 이 후배 창업가들도 거기서, 예를 들면은 삼성 같은 데도, 삼성에도 이제 창업 프로그램 다 있어요, 사내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남겨서 그 기업이 계속 커져서 결과적으로 바라는 게 뭐죠? 한국도 미국처럼 이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빅테크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영업이익을 갖고서. 근데 이 카카오 이 새끼들이 한 게 뭐죠? 그 많은 영업이익을 갖고서 뭘 했냐? 주식시장 갖다가 장난질이나 치고 있고, 그리고 하는 이 발전된 꼬라지가 없어. 엉망진창이야 그냥. 제가 이 회사에서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 그래서 얘네가 빨리 좀 그 방을 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정도를 걷고 있는 기업들이 좀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쪼개기도 그냥 적당히 좀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모르겠어. 얘네들 뭐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건지 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이 회사에 대한 사랑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똑바로 잘하고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줬겠지. 응원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품에도 관심도 갖고 하겠지만은 정작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잖아. 그 브랜딩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열광하는 거에 반대는 결국은 무관심이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 브랜드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무관심을 한다. 싫어한다는 건 그나마 나은 거야. 그나마 낫다. 최악은 무관심인데, 근데 지금 카카오 브랜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카카오의 모든 산하 브랜드를 생각해보면은 카카오톡은 지금 미운 털이 박혔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런 산하 제품들, 산하 사업군들, 여기는 무관심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뭐죠?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그럼 보통 요런 게 이제 현찰 많이 장전한 그 다음 이 시대의 챌린저가 나타나가지고 싹 다 사업부 매각하십시오. 우리가 사겠습니다. 어차피 너희들 다 망했잖아. 그냥 팔아.
그 뭐 제품이고 뭐고 해가지고 싹 다 묶어서 팔아. 회사채 넘겨. 뭐 요렇게 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알짜 사업군 몇 개 빼고는 아마 많이 사업부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창사 이래 가장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근데 뭐 자초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들이 외부적으로도 욕을 먹지만은 내부적으로도 부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분위기. 내부 분위기, 직원들의 분위기. 근데 이런 거 동의서 쓰게 하고 내가 이유도 잘 모르고 내 폰이 언젠가 그냥 갑자기 포렌식 검사한다면서 싹 다 털릴 수 있다. 포렌식으로 털린다는 거는 별의별 걸 다 털릴 수 있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한 메시지나 셀카 찍은 거나 뭐 인터넷 방문 기록이나 여러분 폰 딱 지금 제가 딱 까가지고 만약에 지금 당장 내 폰 남한테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손 들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난 몰라.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여러분 폰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까 당장 폰 내놓으십시오. 조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뺏어갔어. 그럼 여러분 당당하게 그냥 폰 이렇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저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 기록, 뭐 영상 시청 기록, 그리고 뭐 메시지, 사진 찍은 거, 뭐 이것저것 저장해 놓은 거. 아니 이거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뭐죠? 이 대부분 그럼 투폰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 사람한테는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하지만 여기는 그냥 다 동의해라. 이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라 라고 강제로 했다. 이건 또 뭐야? 카톡 전면 광고 추진 지시해놓고 경영진은 발뺌을 했는데 이게 직원들을 부글부글 시켰다. 본지 보도 이후 여론 약화, 경영진 전면 광고 검토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직원들은 거짓말하는 경영진을 못 믿겠다. 택시 호출에 카카오틱 전면 광고를 캡처했는데 얼마 전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전면 광고를 내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런 카카오의 대응을 지켜본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카카오 경영진이 전면 광고 추진을 지시해놓고선 정작 언론 보도가 나가고 여론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자. 언제 그랬냐? 발뺌을 해보기 때문이었다. 회사 내부에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비겁하게 거짓말하는 경영진을 믿고 일을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누구냐 여기? 이 경영진 누굴까? 뭐 다 알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또 실명을 언급하면은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야 정말 재밌는 회사야.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 무슨 말 지웠나 불안. 카톡 입력 중 표시 끄는 이용자들. 카톡이 그것도 돼요. 경찰에서 메시지 달라 그러면 바로 사찰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얘기가 많았죠. 사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반박에 해가지고 히스토리가 많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법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공은 해야 됩니다. 뭐 경찰에서 요청하고 그러면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고지하지 않고 가능해요.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찰이 됐다고 해도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냥 확인만 하고 얘 아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채팅 어쩌면 누군가가 이미 다 한 번 다 스캔하고서 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법령으로 가면 이제 파이자라고 합니다. 파이자라고 해가지고 요거 거부하는 순간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죠, 파이자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국도 국가의 검열이 상당하고요. 카카오 AI도 맞아요. 그 채팅 기록 아마 사용해야겠죠. 채팅 기록을 사용 안 하면은 뭐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 근데 뭐 그거는 좀,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러한 이유로 그 국가기관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얘기 나온 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데이터가 꼭 그런 그 경찰이나 이런 데서 요청할 때만 사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외의 경우에도 사찰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임원이 내가 좀 보고 싶다. 근데 그래서 받던 말던 우리는 알 방법이 없잖아. 이게 제대로 암호화가 안 돼 있으니까. E2E로 암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불편함도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E2E 암호화밖에 없어요. 엔드-투-엔드 암호화로 거의 그 종단간 암호화를 건 다음에 사용자의 그 클라이언트 측까지 가서 암호화가 풀리는 방식만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텔레그램이죠. 근데 텔레그램 방식대로 하면은 그룹 챗은 암호화 못 합니다. 그러니까 E2E 그 텔레그램에서 쓰는 알고리즘만 쓰면은 1대1만 암호화가 돼요. 종단간 암호화가 1대1로만 종단간 암호화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막 카톡을 엄청 욕할 건 아니긴 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노출된 거는 확실해 보인다, 그 얘기고요. 하여튼 별로 저는 이 회사를 좋게 생각한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안 좋은 그 선례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난다. 너무 아쉬운 거는 네이버 주식이 이렇게 오늘 올랐는데 이거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씁쓸합니다. 씁쓸해. 그니까 채팅으로 체류 시간 늘릴 거면은 이 본연의 목적을 좀 잘 강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카카오의 답은 뭐였다? 우리 인스타 피드를 따라하자. 인스타 피드를 따라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펑 쓸 때부터가 좀 이제 느낌이 왔죠. 펑이 이제 스토리죠. 근데 저 살면서 펑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제 인생 살면서 펑을 올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여러분 보셨나요? 거의 뭐 천연 기념물이야, 이 정도면은. 본 적이 없다고. 아무도 안 쓰는 걸 만들어 놨어. 근데 아무도 안 쓰는데 메인에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부터가 완전히 그냥 감이 다 죽어버린 거죠. 감다 뒤에 100% 전형적인 예죠. 아무도 안 쓰는데 이게 메인이야. 어찌 보면 제일 비싼 자리잖아. 제일 비싼 자리에 제일 쓸잘데기 없는 걸 갖다 놨어. 인스타 스토리가 또 좋죠. 저도 옛날에 한참 인스타 스토리 많이 올릴 때, 그때 썸 탈 때 썸 탈 때 그때는 스토리가 꽤 좋아. 그러니까 스토리가 인스타로 연애할 때 스토리가 좋은 게, 그냥 이거 갖고서 그 말 걸기가 쉽잖아. 그리고 약간 그 스토리에 좋아요를 뭐 눌러주기도 하고 이게 확인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좀 빠져 있었죠, 그때. 반면에 카톡 이걸로 어떤 놈이 연애함. 이걸로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 그런 게 전혀 없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똑같이 인스타 스토리 올리듯 펑을 올렸다, 계속 남자가. 그러면 어떤 여자가 이 펑을 보겠냐고.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맥락도 없어요. 맥락도 없고 그냥 막 꾸겨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메신저 앱을 꼭 만들고 싶었는데, 메신저 앱이라고 하는 거는 클럽하고 매우 유사해요. 이게 뭔 말이냐? 클럽에 누가 왜 가죠? 클럽에 사람들이 왜 갑니까? 클럽에 처음에 여자가 많아야 돼요. 예쁜 여자가. 그러면 예쁜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면 어떻게 되죠? 남자들이 그때서부터 많아져요. 많이 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결국은 돈을 지불해요. 그쵸? 이게 팩트죠? 이게 앱도 똑같다니까? 인스타그램을 생각을 해봐. 인스타그램이 처음에 남자들이 많이 쓴 게 아니야. 인스타그램이 처음에 여자들이 많이 썼어. 이게 온갖 그 필터도 있고 그 사진도 예쁘고 하니까 많이 썼단 말이야.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남자들이 따라 들어가잖아. 원래 메커니즘이 그렇다고. 이 매우 이게 본능적인 거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본성이란 말이야, 본성.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메신저의 본질을 다루려면은 그 유튜브, 그러니까 쇼츠나 요 계열은 약간 유튜브나 틱톡 같은 콘텐츠 계열이거든요. 콘텐츠 계열? 근데 요게 이제 콘텐츠 계열인데 메신저하고는 또 결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모든 소셜 앱은 그 현실하고 똑같아요. 오프라인 시나리오랑 거의 동일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를 끌어모아야 됩니다. 여자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러면 여자들이 모여있으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걔네들은 다 온단 말이야. 남자들이 바로 들어와요. 찾아온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지금 자꾸 그 카톡 헛짓거리 하지 말고 이 본질,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미국의 대학 클럽 같은 거에서 막 그 돈 벌었던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처음에 여대생들한테는 술 공짜로 뿌리고 티켓비도 안 받고. 근데 그러고 남자한테만 티켓비를 받아. 티켓비도 받고 술도 받아. 그러니까는 여기 술도 공짜고 입장도 공짜고 뭐 노래도 좋고 하니까는 막 여자들이 막 우글우글 모여 있어. 한 200명 정원인데 한 100명 가까이가 막 모여서 남자는 한 20명밖에 없고 여자 100명이야. 그러면 이제 야 뭐야 저기 하고서 남자들 미친 듯 들어가죠. 제 생각에는 카톡이 결을 잘 잡았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들 브랜드가 직장인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쓰는 용도면은 직장인들 편의성으로 갔어야 돼. 그러니까는 힙해질 거면은 여성 고객을 모으는 게 맞고, 그게 정 안 되면은 이게 직장인용으로 갔어야 돼.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 편의성이 있는 걸로 갔어야 돼. 근데 감이 다 뒤져버렸기 때문에 이걸 몰라. 그치, 맞아요. 오버워치, 배그 전부 다 여자들이 좋아했다니까? 여자들이 많이 했어 그 게임. 생각해보면은 당장 제 여자친구도, 그 당시 여자친구도 다른 게임은 하나도 안 해도 오버워치 하러 가자, PC방 가서 오버워치 하러 가자, 배틀그라운드 재밌다, 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컨텐츠를 직장인용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족 좀 친화적으로, 이 가족이 그 단톡방을 카톡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요런 계열로 가서 약간 애초에 이미지가 뭡니까? 국민 어플이잖아. 그러니까 국민 어플이면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쓸 수 있는 그 컨셉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감이 혼나게 뒤져버린 거야. 이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국민 대다수가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국민 어플이라는 그 간판을 스스로 뗐다 라고 총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